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위 이제 비연속 변수, 소위 이제 명목형 변수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로드맵을 살펴보셨고요. 자, 오늘은 서바이벌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생존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존 분석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요, 임상 데이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경제 데이터라든지요, 또는 미세먼지 같은 환경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응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름 자체가 서바이벌 애널리시스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원래는 그 의료 데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 왔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군내, 집단 내에서 또는 집단 간에 자, 생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바이벌 레이트라고 있는데요. 이 생존율을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자, 기초적인 개념은 그러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 명목형 변수냐 또는 뭐 어떤 시간적인 어떤 개념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콕스 프로펄션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세부적인 그 알고리즘이 구분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로드맵을 좀 살펴보실 거고요. 자, 우리가 서바이벌 애널리시스에서 보시면 종속 변수가 이분된 비연속 변수. 자, 종속 변수가 이분형인 비연속 변수, 소위 이것을 우리가 이분형 변수라고 하죠. 예, 이분형 변수라는 점에서요. 자, 러지스 리그레이션 애널리시스가 유사합니다만,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자, 두 가지의 개념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센스월드라는 우리가 이 센스월드 데이터는 어떤 뜻이냐면요. 불확실한 자료라는 의미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측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결측값이 처음부터 결측이 된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추정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추정 연구인데 첫 해에 자, 3년 동안 제가 만약에 매년 한 번씩 검사를 해서 3회 검사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는 우리가 추적 시점이 3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서 보셨던 맥리마 테스트라든지 페어리티 테스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추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첫 해 베이스라인 때에는 이 환자가 조사가 되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해에는 갑자기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더 이상 안 나오는 경우, 그로 인해서 검사가 중지된 경우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센서리 데이터라고 해요. 자세한 거는 우리가 서바이벌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학습하는 시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슷한 개념인데요.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탈락이랑. 자, 사망자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추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위 이제 센서드 데이터가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생존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생존 기간이라는 건 결국은 한마디로 추적인데 우리가 추적 데이터이면서 제일 마지막에 Y 클래스의 결과 데이터가 결국은 2분형으로 예를 들면 0이면 생존, 1이면 사망, 이런 식의 개념으로 코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생존 사망 말고도 예를 들면 의료 데이터에선 정상이냐 아니면 질병이 발병했느냐 이런 걸로도 살펴볼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치매가 이제 노화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데 처음에 추적했을 때는 정상 노인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 노인으로 발병이 되는 경우, 전환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할 때 서바이벌 애널리시스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종속 변수, 즉 스테터스를 나타내는 변수에는 두 가지 항목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원하는 이벤트예요. 자, 원하는 이벤트라는 걸 우리가 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꼭 사망이 아니더라도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때는 보시면 제가 만약에 치매가 없는 5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적해서 어떤 요인에 노출된 사람들이 치매가 발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과관계로 작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이때 발병이라는 건 치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한 이벤트, 질병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예, 그 원한 이벤트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not 이벤트예요. no 이벤트예요. 자, 이건 이벤트 없음이죠. 자, 이벤트 없음이니까 이건 뭐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면 연구 기간이 5년이었는데요. 그 기간에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때는 사망률로 그냥 예제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벤트가 발생한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망이나 생존하는 경우나 또는 생존 또는 사망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censored라고 처리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죽고 살고로 나뉘는 게 아니고요. 자, 서바이벌 애널리시스에서 결국 이벤트냐 censored냐, 그러니까 결국 이벤트가 발생하느냐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느냐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합니다. 즉 이분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런 센서 데이터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변수로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바이벌 애널리시스를 하려면요, 이벤트가 발생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각 요인들의 값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거는 타임 시리즈죠. 결국은 그 추적된 시간에 변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아셔야 될 게, 생존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죽고 사는 의미를 가지는 분석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계 수명이 다 있다라든지 또는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언제든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어떤 위암에 대해서 그 수술한 이후에 예를 들면 5년 생존율이 얼만가, 이때는 생존율이죠. 예를 들면 이때는 생존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텐트라는 거는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그 몸 안에 있는 찌꺼기를 이렇게 빼주는 그런 시술을 얘기합니다. 스텐트의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스텐트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 1년 후에 어떤 뭐 존재하는 그런 레이트가 얼마인지, 스텐트의 종류에 따라서 뭐 이런 이 페이턴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때는 이제 이벤트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에 의해서 생존 분석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우고 제가 예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바이벌 애널리시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공간이 잘리는 바람에 일단 하나 설명하고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생존 분석의 첫 번째 개념은요, 상태를 나타내는 이분된 비연속 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연속 변수니까 바이너미얼이니까요. 결국은 이벤트가 있느냐 아니면 센서드가 되느냐, 자, 이 데이터가 있는 경우고요. 자, 이때 기간을 나타내는 변수, 서바이벌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변수가 또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타임 시리즈, 결국은 이게 시계열 자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변수들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룹이라든지 스테이지라든지 뭐 이런 각각의 이제 X에 해당되는 그런 변수들이 있어야겠죠. 각 군의 자료가 50개 이상인 경우 우리가 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발생과 상관없이 원하는 생존율의 기간을 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래프에 센서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 50개 이상의 자료는 돼야 되고요. 지금 이게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의 그 서바이벌 애널리시스 타입은요, 자, 결국은 이벤트 발생과 상관없이 원하는 생존의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그래프에 우리가 센서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서바이벌 애널리시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라이프 테이블 메서드, 우리가 생명표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마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라이프 테이블이라고 하는 생명표법은 가장 간단한 우리가 서바이벌 애널리시스를 어떤 그래프로 나타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표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도 있게 이것을 우리가 학습하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윌캅슨의 랭크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한번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HCC 환자들이요, 미디언 서바이벌 타임이 얼만가, 우리가 그 생존 시간에 있어서 중위수 시간이 얼만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예제에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치료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있고, 자, TAC라는 치료법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각각의 미디언 서바이벌 타임은 얼마고, 자, 이 두 집단 간의 서바이벌 레이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만약 살펴보고 싶다면, 이때는 우리가 생명표법이라는 걸 통해서 간단하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는요, 생명표법만으로 우리가 임상 데이터를
분석을 마무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개념과 기법들이 의료 데이터에서는 서바이벌 애널리시스에 훨씬 더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자, 조건 2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자, 서바이벌 애널리시스인데 상태를 나타내는 2분대 연속 변수. 이건 아까 똑같은 거죠. 이벤트가 있고 센서드가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자, 기간을 나타내는 변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그룹이나 스테이지 같은 비연속 변수가 포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각 군의 자료가 근데 50개 이하예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집단 간 우리가 데이터가 좀 적은 샘플입니다. 자, 그 경우에 우리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생존율이 계산되어 있는데 그래프에 센서 데이터가 우리가 표시하고 싶다. 자, 소위 이제 중단된 데이터, 탈락 데이터에 대한 그런 것을 그래프에 표현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 군의 자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 경향을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뭘 쓰느냐? 자, 카플란-마이어 메서드라고 해서 카플란-마이어 기법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카플란-마이어도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이것도 이렇게 생명표를 조금 더 좀 진보되게 이제 분석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로그 랭크 테스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예를 보시죠. 자, 우리 실제 이제 임상 데이터에서 각 군의 샘플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수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생존율을 보는 데이터 중에서 희귀질병, 희소질병 같은 경우는 샘플 사이즈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폐암, 렁캔서로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민 서바이벌 타임 하고요, 미디언 서바이벌 타임을 만약에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렁캔서, 우리가 폐암을요, 스테이지를 1, 2, 3, 4로 각각 폐암의 어떤 진행 정도를 기수로 구분하고요. 우리가 시비어리티를요. 그 다음에 미디언 서바이벌 타임이 얼마인지, 각 네 군간의 서바이벌 레이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각각 스테이지별로 그 데이터가 충분히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플란-마이어 메서드를 이용해서 서바이벌 애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조건을 한번 보실게요. 자, 조건 3이라고 보실게요. 자, 조건 3은요,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변수가, 기타 변수가 소위 이제 뭐 그룹이나 스테이지 외에 이제 에이지라는 변수가 하나 포함됐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에이지가 우리가 어떤 연령대라고 하는 명목형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소위 이제 만 나이로 그래서 이제 컨티뉴스 베어리어블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러면 캐테고리컬 베어리어블이랑 컨티뉴스 베어리어블이 같이 있는 경우잖아요. 자, 이런 경우라면, 자, 그 다음에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제3의 교란 요인, 소위 이제 컴파운딩 팩터를 우리가 포함해서 어떤 영향력을 검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제3의 교란 요인들이 각 연구기관 중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교란 요인이 연구기관 중에 어떨 때는 갑자기 교란 요인이 중요해지는데 어떨 때는 영향력이 약해지거나 이게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를 들면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용하시는 영양제, 비타민 같은 경우에 각각 상극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부작용이라고 할 때요, 부작용을 주는 영양이 시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일째 부작용이랑 2일째 부작용의 강도랑 3일째 부작용이 간섭하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죠. 이런 게 다 같다라고 우리가 성립을 한다면, 전제한다면, 그때 할 수 있는 건 칵스 프로포션 하자드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서드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칵스 비례 위험 모형이라고 합니다. 칵스 리그레이션 애널리시스라고 우리 부르기도 하고요. 뭐 칵스 회귀 분석. 그러니까 어쨌든 칵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모델, 이것을 우리가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드시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렁 캔서, 우리가 폐암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어떤 변수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각각의 어즈 레이쇼가 얼마인지, 즉 사망률이 우리가 어떤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로, 예를 들면 흡연이라면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렁 캔서,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몇 배 더 증가하는지, 이것을 어즈 레이쇼로 구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로 군을 나눠서요, 서바이벌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칵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자, 네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하는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서바이벌 애널리시스도 예전에는 그냥 칵스 리그레이션 정도만 해도 상당히 고급 분석에 속했는데 요즘에는요, 이 칵스 리그레이션도 좀 더 진화해서요, 이 최근 연구들을 이제 여러분들 리뷰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런 메서드가 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조건을 한번 보시면 앞서 우리가 앞에 보셨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전체적인 개념은 칵스 프로포셔널 하드레드 모델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기간 중에 위험 요소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소위 이제 생존율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조금씩 변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는 영향이. 항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흡연이라고 하는 뭐 변수가 있다면 흡연이 똑같이 매번 동일하게 흡연 개수도 동일해야 되고요. 흡연자가. 그리고 그게 암의 영향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영향을 줄 때 동일한 크기로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란 변인들도 들쑥날쑥하죠. 예를 들면 매일매일 평균 10개 피에 담배를 핀다고 해서 매일 10개씩 정량적으로 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담배를 또 안 필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다시 늘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타임 디펜트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영향을 갖지 못하는 걸 타임 디펜던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칵스 프로포션 하자드 모델로 우선 먼저 분석을 했는데 이것을 봤더니 LML 커브라는 게 있어요. LML 커브가 크로스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칵스 프로포션 하자드 모델로는요, 전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호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일정한 경우에 영향이 이렇게 일정하게 교란 요인을 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 크로스 이렇게 겹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뭐 A의 효과는 떨어지고 B 효과가 늘어난다 라는 식으로 이 교란 요인이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영향력이 이제 들쑥날쑥한다면 그때는 타임 디펜던트라고 해요. 그래서 런 캔서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뭔지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즈 레이쇼가 얼마인지, 즉 사망률이 몇 배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는 건 동일한 예제인데요. 만약에 컨파운딩 베어리어블이 만약에 크로스하는 경우, 소위 이제 타임 디펜던트 하는 경우에는 어떤 걸 돌리셔야 되냐면 타임 디펜던트 칵스 리그레이션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시간 의존성이 있는 칵스 리그레이션 애널리시스를 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그런 서바이벌 애널리시스에 대한 로드맵이었고요. 그러니까 로드맵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심도 있는 어떤 모델링이라든지 심도 있는 어떤 응용은요, 심도 있는 동영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